시겠죠. 네, 그래서 지방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 그다음에 뭐 아파트 선택할 때 어떤 거 봐야 되는지 이제 투자 사례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시간에는 수도권 투자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수도권도 지방이랑 같은 흐름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 수도권 투자 아파트를 선정하는 방법, 수도권에서 실제 투자했던 사례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어떻게 구별해서 투자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까 지방은 저희가 했을 때 전세가율, 입주물량, 인구수였죠. 근데 수도권도 전세가율은 똑같습니다. 다만 두 번째가 달라져요. 뭐냐? 입지 독점성이 있는 곳이냐라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뜻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투자 지역 선정할 때는 지금 전세가율이 지방이랑 동일하고 기준점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대신에 지방은 전세가율 70% 이상이었다면 수도권은 60% 이상인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지 독점성이 있는 곳은 강남에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지역인가를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수도권의 투자 지역을 선택하고 내 투자금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 지역 중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지를 선택한다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세가율을 아까 여러분들 지방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같이 펼쳐서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이 거의 60% 넘는 곳이 없어요. 서울은 전세가율 60% 넘는 곳이 없고 사실 제가 3개월 전에 이제 강의 준비할 때보다는 전세가율 2, 3%씩 다 올라가긴 했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아직 전세가율 60% 넘는 곳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만큼 투자금이 서울은 많이 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경기도의 주요 지역들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입지가 좋은 지역들, 여기 지금 매매가가 높은 지역들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매매가가 높은 지역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겠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일수록 전세가율이 낮은 거가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폭이 전세가율이 그만큼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점점 더 뒤로 갈수록 60%, 70%에 나오는 것들이 있고 뒤로 갈수록 이제 70% 후반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전체 전세가율은 서울 전체를 하면 53%, 경기도는 62% 정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좀 더 정리해서 보자면 3개월 전 대비해서 전세가율은 2, 3%씩 다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더 적은 투자금으로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매매랑 전세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수도권에서도 더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타이밍들이 점점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심부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세가율이 아직 많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지금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 수도권에 어느 지역까지 투자가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세가를 넘어서 각 지역별로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 순서대로 투자금이 얼마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 순서는 이제 매매가가 평당 매매가가 비싼 곳들부터 입지가 좋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지금 24평 투자금이 거의 서울 S급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 같은 경우는 투자금 24평의 투자금이에요. 투자금이 거의 5억에서 10억 정도 들고요. 이 A급에서 B급 입지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금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요. 24평 기준이에요. 그리고 서울 C급에서 D급 입지다라고 하면은 한 2, 3억 정도 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가율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 되는구나라고 했던 거가 실제 지금 그럼 얼마 정도 투자금이 드는지를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개별 아파트마다도 금액이 다르겠지만 이 절대 금액의 그 범위의 감을 익히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회복하고 전세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더 적은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울 투자는 입지가 서울에서 좋지 않은 C급, D급 같은 경우도 최소 2억의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억 이상의 투자금이 있다면은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C급, D급이라고 해도 서울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두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입지 가치가 올라가고 또 이런 지역도 아직 정고점 대비 20% 정도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두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소한 이런 C급, D급 지역도 2억 이상 투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2억 미만의 투자금이 있다면 서울은 아직 투자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다라는 걸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럼 두 번째로 서울은 그런데 경기도는 어떤가 한번 같이 볼게요. 경기도도 입지 좋은 지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제 과천 분당부터 해서 동두천까지 매매 가격의 평당 매매가가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조금
조금 기쁜 소식은 서울보다는 투자금이 좀 더 든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뭐 과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강남권처럼 6억 정도 들긴 하지만 점점 더 이제 뒤로 갈수록 1억 미만의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기차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잠시 이제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셨지만 자 이제 1억 미만으로 투자 가능한 곳들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경기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 매력도가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니다라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뒤에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경기도에서 내가 진짜 나 경기도에 살고 싶다. 경기도에서 거의 서울만큼이나 입지 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서울처럼 거의 2억 이상 정도의 투자금이 지금 들고요. 그래도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 정도의 입지인 곳들은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서울 출퇴근이 좀 어려운 외곽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이신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도 역시나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3개월 전보다 투자금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1억에서 2억 정도 투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가 경기도의 또 지역들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의 입지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만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내가 1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의 외곽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이냐, 지방의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비슷한 투자금이면 가격 상승이 더 안정적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같은 기간 대비 좋겠죠. 왜냐하면 경기도 외곽 지역도 어떻게 보면은 지방이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들을 장기 보유하시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도 결국 지방처럼 내가 지금 사서 몇 년, 한 4년 정도 보유하고 매도한다는 목표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지방이랑 같은 성격인 거거든요. 지방이랑 비슷한 성격을 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곳을 내가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가격 상승이 더 안정적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되고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현재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비교적 내가 빠른 시일 내에 확실히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저는 이 외곽 지역들의 뭐한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그냥 투자를 할 거면 오히려 지방의 S급, A급, B급 정도를 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고 2배 이상, 5천만 원 넣어서 1억 버는 투자가 더 명확하고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과 경기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세가를 여러분들이 봤던 거는 어느 정도 투자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감을 익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기고 가격 싸다고 하는데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의 기준에서 이 투자금의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전세가를 갖고 두 번째는 입지 독점성이 있는 곳을 수도권에서는 사셔야 됩니다. 이게 수도권에서는 좋은 지역을 산다. 좋은 아파트를 산다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입지 독점성이 뭔지를 같이 먼저 정리해 볼게요. 우선 독점성, 뭔가 표현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독점성을 가졌다라는 거는 대체재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수요가 모이는 곳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중심 입지에 가까울수록 독점성을 지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고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더 갈아타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더 내가 여기에 내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세가와 다르게 상승장에서 매매가 상승 여력이 있어서 매매가의 그 절대 금액이 한 6억, 5억까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곳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리하자면 수도권에서 강남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곳이 결국은 이 1, 2, 3, 4번을 충족해주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지 독점성이 있는 곳들은 저는 크게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 업무지구 출퇴근 1시간 범위에 있고 그 1시간 범위에서 강남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더 입지 독점성이 좋은 지역들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실제 보면 이제 여기 서울 나와 있죠.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는 7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다양한 대중교통으로 연결했을 때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곳들 중에서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이 그러면 일단 가장 1등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5개 지역이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만큼이나 교통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지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 나머지 지금 표시한 지역들은 서울 업무지구 출퇴근 1시간 내에 갈 수 있으면서 수도권에서 입지 독점성을 가진 곳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남과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아까 앞에 가격 비교해 보시면 평당 매매가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앞에 여기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광명, 안양, 성남, 하남, 용인, 수지 이런 곳들의 평당가가 과천까지 포함해서 과천은 제가 그냥 아예 서울로 봤어요. 그래서 과천까지 포함해서 이런 곳들의 평당 매매가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 높다는 거가 다시 말해서 이 지역들이 더 입지 독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실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지역들이
그러면 현재 가격이 비싼 건 알겠는데 실제 상승장에서 많이 오르고 하락장에서 더 적게 떨어지는가요?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는 제가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보시면 2016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격의 변동폭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순서대로 가격이 상승이 더 많이 했던 곳들이거든요. 보시면 강남을 중심으로 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모여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이라고 하는 그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같은 이제 5년 동안 상승 기간을 거치면서 거의 6년 동안 거치면서 더 많은 상승폭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그럼 떨어진 것도 볼게요. 보시면 지난 2022년부터 23년 1년 동안 가격이 이제 얼마나 더 많이 빠졌는가를 보시면 여기도 가격이 더 외곽으로 갈수록 더 많이 이제 빠진 것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강남과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상승장에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하락장에서 더 적게 떨어지는, 물론 이제 절대 가격으로 하면은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금액은 몇 억씩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 하락률로 본다라고 하면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수도권 지역의 급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앞에 이제 조정사를 가지고 정리해보면 1급지 이제 서울 경기 나와 있죠. 그리고 2급지 성동, 마포, 양천, 광진, 분당 같은 곳들이고 3급지가 이제 여기 강동부터 종로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뭐 수정구나 하나 이런 곳들이 있죠. 그리고 4급지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4급지 경기도에서는 광명, 평촌, 수지 같은 곳들이고 이제 5급지가 나머지 서울 지역들이랑 부천, 삼본, 일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매매가의 수준, 매매가의 범위가 거의 비슷하게 매매 평당가가 이제 묶이는 지역들로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 1, 2, 3, 4, 5급지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강남이라는 입지 독점성의 기준점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기준을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지역들 안에서 뭐 직장이나 학군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다르긴 하겠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놓고 이 지역들의 거리나 입지 기준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수도권 지역의 입지를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그게 결국은 입지 독점성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이 실제 가격으로 한번 볼게요. 가격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어디냐라고 하면 경기도 남부 지역에 4호선 있는 곳이고요. 과천부터 해서 이제 의왕 그다음에 평촌, 그다음 삼본, 안산 이렇게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과천 그리고 여기 평촌, 그다음 삼본, 안산 이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의 그 오르는 가격의 상승폭과 상승 순서를 놓고 보면 이렇게 1, 2, 3, 4번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가 좀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거의 그 2017년도부터 했을 때 가장 먼저 오르고 또 오름폭이 많았던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순서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입지가 더 우수한 순서대로 이제 그 과차부터 해서 가격이 먼저 오르고 많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입지 순서를 알아야 어떤 지역에 먼저 투자할지 결국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결국 입지 독점성도 중요하고 내가 결국은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같은 투자금만 살수록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배운 전세가율과 투자금, 두 번째 입지 독점성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4평 기준 투자금이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지역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지역에 있는 저기 이제 FE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수도권에서 이 지역의 입지의 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SA, B, C 등급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거의 D, F 등급만 나와 있고 수도권에서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들 중심으로 24평 기준 투자금이 1억에서 2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앞에 투자금 24평 투자금 경기도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런 경기도 외곽 지역들이 거의 1억 미만이었었는데 보시면 2억 미만인 곳들이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입지가 좋긴 하지만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거의 E랑 F 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입지 위상을 가진 곳들이 대부분 2억 미만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출퇴근 수요가 있는 지역의 투자금이 최소 1억에서 2억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1억 미만은 아예 제외하고 봤습니다. 1억 미만은 경기도 온전히 여기 외곽 지역들이어서 이 지역들을 제외하고 1억 이상부터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수도권에서 주요 업무 지역을 1시간 전후로 이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일부 출퇴근, 그 지역 안에서 출퇴근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1억 정도로 갈 수 있는 수준인데 해당 지역 내에서 살고 싶은 아파트의 가격은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평당가 가격보다는
높거나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1억 이상의 지금 투자금을 가지고 있고 1년에 5천만 원 이상 모을 수 있어서 내가 한 1억 5천 정도로 한 6개월 내에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지역들 안에서 여기 이제 이 정도 D2 플러스 정도 지역들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6개월 내 투자하기 위해서 지방을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제가 금액의 기준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입사평 기준 투자금이 1억 이상인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제 E랑 F가 없어졌어요. E랑 F가 없어지고 D랑 C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은 나도 여기 좀 집 한번 사고 싶다. 사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앞에 장표보다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수도권에서 S, A, B, C, D 정도로 이 정도면 입주 독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내에 그래도 강남 갈 수 있어요 하는 곳들로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지역들은 24평 투자금이 거의 2억 정도 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나도 여기 집 가지고 싶다, 나도 여기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다 몰리는 흔히 말해서 이제 입지 독점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은 투자금이 최소 이제 2억 이상 든다라는 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것도 이 지역에서 결국은 내가 이 지역 안에서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산다라고 하면 최소 이 평당가 기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억 5천 이상 투자금이 있거나 1년에 5천 이상 모을 수 있거나 지금 1억 이상 있는데 1년에 1억 이상 모을 수 있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6개월 내에 이런 지역들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입지 좋은 지역들을 보셔도 6개월 내에 투자하는 목표를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이 투자금 규모 들어가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면 역시나 지방을 좀 더 보시거나 아니면 아까 수도권의 D 정도, E 플러스 정도 지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대에 어느 지역을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걸 가지고 수도권에 그럼 어느 지역을 내가 투자해야 되나요? 라고 봤을 때 수도권 투자는 제가 여러분들이 투자금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투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금을 좀 더 모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1년 정도로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1년 내에 수도권 투자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래도 가까이 투자의 기회가 와 있는 곳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아까 지방에서 했던 것처럼 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했을 때 강남 접근성 1시간 이내이면서 전세가율 60% 수준이고 현재 투자금 1.5억 원 이내여서 24에서 25년 입주 물량의 수요 범위가 이제 적정한 수준인 거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수도권은 입주 물량이 아주 뭔가 여러분들 지방만큼 가격을 이렇게 맞출 정도로 리스크가 크지는 않아요. 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입주 물량이 그 지역에 없는 곳에 가야 이연의 역전의 리스크를 방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내가 1년 내에 수도권에서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기준 놓고 지역들을 이제 정렬하셔서 보셨을 때 아까 여러분들 정리했던 것 중에 거의 D 아니면은 뭐 E 플러스 정도 등급에 해당하는 것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앞마당으로 만들고 투자에 유리한 지역들로 보셔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지금 60%이지만 점점 이제 3개월마다 거의 2, 3%씩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르게 70%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들 안에서 비교평가를 통해서 투자의 후보 지역을 정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1년 이후에 투자를 하겠다.
먼저 여러분들이 앞마당으로 만들고 투자에 유의미한 지역들로 보셔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지금 60%이지만 점점 이제 3개월마다 거의 2, 3%씩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르게 70%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들 안에서 비교 평가를 통해서 투자의 후보 지역을 정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1년 이후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좀 종잣돈을 많이 모아야 되지만 1년 후에 그래도 한 1억 이상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1.5억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 첫 번째 기준 똑같아요. 강남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가이고요. 두 번째는 전세가율 50% 수준이면서 지금 투자금이 2억 5천 이내인지를 보시고 세 번째 입주 물량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나와 있는 지역들이 지금 제가 오른쪽에 표로 정리한 곳들이고요. 현재는 사실 거의 투자금이 2억 5천 3억 그리고 전세가율이 60% 정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지만 사실 이런 곳들도 앞으로 전세가율이 50%에서 60%로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투자금 자체가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더 돈을 모아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더 이제 좋은 입지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1년 이후에 투자의 기회를 보신다. 내가 아직 2억 정도 투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수도권 투자하고 싶은데 1년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 먼저 앞마당으로 만드시면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지역들의 우선순위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이랑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지역들이랑 다 여러분들 앞마당으로 만드시면 좋죠. 근데 어쨌든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한 달에 하나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를 먼저 앞마당으로 만들어서 투자의 기회로 가져가는지가 정해진 시간 대비 효과나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전세가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입지 적성성 두 가지를 봤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실제 마지막에 이렇게 투자 가능한 지역들의 우선순위까지 같이 보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갈 거는 수도권 투자 아파트 선정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아까 앞에 지방에서 했던 것처럼 입지 기준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입지의 기준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지역마다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시로 좀 설명드릴 텐데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에 저희가 이제 수도권 투자 지역 선정하는 법에서 전세가율이랑 입지 독점성 두 가지를 봤고요. 수도권 투자 아파트 선정하는 법에서 볼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별로 저평가된 가격인지를 좀 더 정고점 대비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의 입지 우선순위는 직장, 교통, 학군, 환경으로 아까 지방에서 봤던 학군과 환경의 우선순위와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각 지역에서 내가 같은 생활권에서 아파트별로 이 입주 우선순위를 가져가는지를 아파트 선정하는 법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파트 연식의 우선순위여서 아까 여러분 지방에서 보셨을 때는 가급적 신축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이 수도권에서는 지방보다 더 구축을 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같이 말씀드리면서 내가 어떤 아파트를 각 지역에서 봐야 되는지를 기준을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지역이랑 투자 이제 아파트 선정하는 법을 가지고 기준을 좀 잡으시고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 있는 지역들을 조금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아파트를 찾아보시면 다음 주에 아마 유 작가님께서 그 비교 평가 하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파트의 후보들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평가된 가격인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것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평가됐다. 말이 좀 어렵지만 다시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저평가는 이 물건 자체 하나가 그 이전의 과거 가격 대비 지금 가격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정고점 대비 지금 다 20, 30%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20, 30% 떨어진 하락의 추세가
어떤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수도권 2차 상승하기 전의 가격인가,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승했을 때 하기 전의 가격인가, 전세가가 높았던 시점에 2014년부터 17년까지의 가격인가, 아니면 최근 10년간 가장 바닥이었던 시점의 가격인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4번, 3번, 2번, 1번 순으로 가장 저평가가 많이 되었겠죠. 절대적으로 가장 가격이 4번, 3번, 2번, 1번 순으로 점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이게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었는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1, 2번 사이에 많이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아파트들은 그래서 충분히 지금 30% 정도 떨어졌던 것들이 아까 앞에 배웠던 것처럼 좀 일부 반등했기 때문에 현재는 한 20% 정도 전고점 대비 빠진 것도 가격이 괜찮은 시점이다 생각하시고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것들을 뒤에 한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절대적인 저평가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전고점이나 이전에 가격이 저렴했던 시점 대비의 가격에 어느 정도 기준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는지는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대비 이게 싼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입지 가치 대비 저렴한가를 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직장과 일자리가 더 많은가, 중심비 접근성이 더 좋은가, 학업 성취도가 더 우수한가, 주변 환경이 더 우수한가라고 해서 직장, 교통, 학군, 환경 이런 부분들의 요소들이 다른 아파트 대비 이 아파트가 더 좋은지를 비교하는 거가 상대적인 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가격인가에서는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거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에서 입지 가치 대비 어떤 이제 우수한 그 가격, 입지 가치 대비 가격이 어떠한가를 볼 때는 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는가를 보면 되고 이거를 저희가 아까 두 번째 입지의 우선순위에서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평가된 가격은 절대적인 저평가로 먼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고점 대비 매매가 현황을 한번 보면서 절대적으로 이 가격이 정고점 대비 지금 얼마나 빠졌고 이 시점에 내가 얼마의 투자금으로 들어가면 얼마 정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사실은 뭐 정고점 대비 반드시 그 빠진 가격이 정고점까지 반드시 회복한다라든지 얼마 만에 회복한다라는 거는 정해진 답은 없어요. 다만 지난 뭐 10년, 15년, 20년 정도 놓고 봤을 때 항상 수도권에서는 10년 정도의 상승기를 거치면서 과거의 정고점이 그 정고점을 과거로 하고 항상 그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도권 투자를 하면서 내가 10년 정도 이 물건을 가져간다는 관점에서는 정고점 대비했을 때 그 이상 또는 최소 정고점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절대적인 저평가를 보셔도 충분히 괜찮고 지금 저평가된 거를 판단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2억 이상 투자금이 드는 이 아파트들은 이거는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고 여러분 아마 이게 교재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따로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지금 마치 이걸 투자해도 될 것처럼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도권에서 2억 정도에서 2억 5천 정도로 살 수 있는 거가 어떤 건지를 예시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보다 충분히 같은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지역을 정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시를 가지고 왔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가 어떤 순서냐라고 하면 되게 지역이 섞여 있죠. 여러 가지 서울도 섞여 있고 경기도 섞여 있는데 앞에 여러분들이 아까 배우셨던 거에서 그 투자금이 적게 드는 지역 순서대로 제가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잠깐 찾아보시면 그 서울에서 2억 이상 투자금이 드는 지역들이 요 순서대로 아마 되어 있을 거고 그걸 그대로 이제 지역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보시면은 입주 시기도 제가 그래도 거의 20년 전후에서 15년 사이에 이제 아파트들이 있고요. 평수는 좀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의 특징은 일단은 현재 투자금이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드는 곳들로 보시면 되고 가격의 추세가 우선은 22년 전고점, 전저점, 현재로 놓고 봤을 때 전고점 대비 가격이 빠진 거.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전저점에 얼마나 빠졌는가를 보면 전부 다 거의 20, 30% 빠졌었죠. 그런데 전저점 대비 23년 전저점 대비 현재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냐라고 하면은 거의 이 하나 정도 예시 빼고는 다 가격이 지금 반등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저점 대비 상승이 플러스인 거는
가격이 반등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반등 폭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뒤로 갈수록 반등 폭이 더 높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더 입지 좋은 곳들이 뒤로 몰려 있거든요. 투자금이 적게 되는 곳들이어서 그래서 이런 곳들이 지금 반등을 더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정고점 대비 현재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저점 대비 상승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고점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로 가격이 절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파트들을 투자금 뭐 1억, 2억에서 2억 5천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정고점 대비,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투자금은 어떻게 나온 거냐라고 하면 현재 매매에서 전세를 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고점 대비 차익은 여러분들이 22년 22년 정고점 대비 현재를 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23년 현재 전세와 매매 차이만큼 투자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아파트가 정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2억 4천을 넣었을 때 2억 2천을 더 벌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투자금은 23년 빨간색 두 가지의 그 차이예요. 23년 현재 매매에서 23년 현재 전세를 뺀 거고요. 정고점 대비 차익은 매매 가격이 22년 정고점에서 현재를 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세와 매매 차이만큼 투자금이 들어갔을 때 최소한 이 7억 6천이 9억 8천까지 간다라고 하면 2억 4천 투자금이 들어갔을 때 2억 2천을 벌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어떤 차익의 기준점을 정고점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은 거의 한 2억에서 2억 5천 들어갔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거가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한 2억 전후로 벌 수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2억 이상의 투자금을 넣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정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지역들은 거의 한 수익률 1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금 2억 이상 아파트의 정고점 대비 하락폭이 거의 30에서 지금 20% 정도로 일부 반등을 한 추세인데, 여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정고점만큼 매매 가격이 회복이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수익률이 한 100%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서 투자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매매 가격이 여러분들 정고점 대비 차익 잡은 거보다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수익률 100%가 더 200%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 2억 이상 내가 투자금 들고 있을 때 수도권 들어가면 그래도 100%는 벌 수 있는 수준이구나.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평가인가라고 봤을 때 우선 수익률 100%라고 하면 내가 2억을 넣었을 때 2억을 더 벌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100%는 벌 수 있는 걸로 저는 투자는 가능하다. 다만 이 100%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라고 하면 이 100%에서 더 장기 보유했을 때 아마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오르거나 하는 것들이 돼야 수익률이 더 많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금 대비 수익이 현재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워낙 투자금이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지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400%, 500% 이런 것 대비 단기적으로 정고점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높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입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 수익,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정고점을 뚫고 항상 과거에 올라갔던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이 정고점이 또 다른 정고점을 만들었을 때 수익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게 되려면은 장기 보유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억의 투자금이 가지고 있지만 이걸 단순히 하나 2억 넣어서 2억을 버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자산을 점프업하고 진짜 수도권에서 많이 올랐을 때 뭐 6억까지 올라가는, 2억을 넣어서 6억까지 올라가는 구조가 되려면 장기 보유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2억을 넣고 단순히 이거를 빠르게 뭔가 회수하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의 관점까지 보시면서 수도권은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잘 그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예시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광명시라고 되어 있는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를 하나 더 이제 그 예시를 더 같이 볼게요. 들어가면 이 아파트는 광명의 철산동에 있고요. 철산역 여기가 이제 중심이에요. 입지 중심지고 여기에서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은 조금 이제 도보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철산동에서는
한 A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격을 보면 21년도에 정고점이 10억까지 갔다가 지금 뭐 일부 반등하긴 했지만 21%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전세는 현재 5.2억, 정고점이 한 6억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뭐 전세가 더 먼저 올라가냐, 매매가 올라가냐에 따라 이 하락폭이나 투자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절대적으로 앞에 우리가 봤던 그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21% 정도 정고점 대비 빠진 거면 그래도 내가 한 100%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겠구나 정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내가 투자했을 때 확실히 앞으로 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는 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이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떻게 추세를 보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철산동의 랜드마크 아파트는 철산 레미안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는 이제 하쿤이나 상권, 뭐 교통 이런 측면에서 이편성 센트레비보다는 입지가 우수한 거의 S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급 아파트에서 가격을 보면 이제 22년도에 30%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 정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정고점이 10억 정도였는데 한 8.4억까지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미 이 지역에서 랜드마크 아파트는 반등이 됐고 빠졌던 거 대비 16%까지 이제 가격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된 상태죠. 회복이 된 상태이고 보면은 정고점이 둘 다 21년도에 10억으로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입지가 물론 이제 여기 정리된 거 볼게요. 입지 가치로 보면은 레미안 자리가 더 좋아요. 학군 환경 교통 측면에서. 근데 가격을 보면 사실 정고점은 10억 정도로 비슷했고 뭐 나중에 철산 레미안 자리가 입지 가치가 더 좋기 때문에 더 빠르게 오르긴 했어요. 더 빨리 오르거나 더 이후에 먼저 더 많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철산 레미안 자리가 올랐을 때 이 이프란산 센트레빌이 그 정도 수준으로 가격대를 계속 따라가줬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이프란산 센트레빌이 지금 이 21% 마이너스 21%의 정고점 대비 하락된 상태이지만 레미안 자리가 올라가는 추세를 과거의 어떤 그 입지의 순서에 맞게 점차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철새 레미안 자이 매매 상승률이 전세가 상승률보다 빠르긴 해요. 하지만 이프란산 센트레빌 전세가 추이를 보면서 더 빠르게 오히려 투자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 이프란산 센트레빌 같은 것들이 더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지금 철새 레미안 자이는 이미 많이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회로 보기에 투자금이 2억 거의 2억 2.5 이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더 죽게 보셔야 되는 거는 수도권 내에서 결국은 입지가 좋은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을 산다라고 하면 내가 꼭 1등의 랜드마크가 아니어도 내 2억 정도로 충분히 정고점을 랜드마크 아파트만큼 찍어줬던 아파트를 사면 이 아파트에서 그리고 수익을 100% 이상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랜드마크 아파트의 가격대가 치고 올라가면서 더 얘를 따라가면서 이후에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편에서 센트랩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최선 레미안 자유보다 적은 투자금으로 내가 더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두 아파트의 정고점을 비교했을 때 상단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비슷한데 최선 레미안 자유보다 이편에서 센트랩을 더 늦게 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 투자의 기회를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투자의 확신을 가지실 때 랜드마크 아파트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시면서 지금 내가 보는 아파트의 가격이 정고점에서 랜드마크 아파트랑 어느 정도까지 차이를 가져갔고 현재 그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고 있는지를 잘 비교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운 거를 똑같이 1억 이상 투자금이 들어가는 걸로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아까 앞에 2억 이상 들어갔던 지역들보다 지역의 입지 가치는 더 떨어지는 지역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까 앞에 배웠던 것 중에 뭐 D 등급, 뭐 E 플러스 등급 정도로 우리가 정리했던 지역들이고 그 지역들 중에서 지역의 절대적인 매매 투자금이 적게 들었던 지역들을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했던 것들을 같이 정리해서 보면 그냥 투자금이 앞에 봤던 장표보다 적게 들죠. 앞에는 거의 2억, 2억 5천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1억에서 많이 들어도 1억 한 4천 정도가 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투자금으로 이 지역들에서는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후보들 안에서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여기는 정고점 대비 하락을 보시면 정고점 대비 하락이 여기도 한 30% 정도 되죠. 그런데 전저점 대비 상승이 아까 앞에 2억으로 들어갔던 지역들보다는 덜 올라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아직 정고점 대비 회복이 앞에 장표에서 봤던 것들은 20% 정도 평균이었다면 여기는 25%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들보다는 회복력이 아직은 덜하다. 대신에 투자금은 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금을 1억에서 1억 5천 나오면 이런 것들은 보시면 1억 넣는데 1억 5천
뭐 1억 9천, 뭐 1억 천 넘는 1억 7천 이런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역들보다 수익률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투자금은 적게 들지만 아직 매매가가 오른 폭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한 150% 정도 수준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만 놓고 뭐 이게 아파트만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감을 익히시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고점만큼 만약에 이런 1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한 150% 정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역시나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서 투자 금액이 이제 줄어들거나 매매 금액이 더 많이 정고점보다 오르면 그때는 수익률이 200% 300%까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지역들은 그 수익률 관점에서는 투자금이 어쨌든 적게 들고 아직 정고점 대비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수익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더 매력적인 지역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은 투자금에 대한 이점은 있지만 확실히 앞에 여러분들이 2억 이상 투자금으로 봤던 지역들에게 입지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장기 보유한다라고 하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약간 지방과 수도권의 약간 중간 정도로 보시고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을 잡고 나오시는, 그러니까 매도하고 갈아타는 그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투자금을 2억 들고 있다, 1억 들고 있다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는 지역은 달라지고 그 지역에 따라서 내가 단순히 수도권 투자를 샀다, 물건 샀다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이 매매하는 시기, 장기 보유하는 이 여부도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를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원시가 여기 앞에 장표에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광명에서 했던 것처럼 수원시 장하구에 있는 북수원 리버파크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정고점이 5억 2천이었고요. 그 지금 현재 한 33% 정도 빠져서 아직 회복이 더딘 상태예요. 더딘 상태이고 전세가는 정고점이 한 3억 1천까지 갔었네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네요. 근데 이 지역에서도 아까 앞에 광명에서 했던 것처럼 비슷한 생활권, 사실 장안구에 생활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화사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여기 SK 스카이를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가 확장되면서 이 북쪽으로 새로 생활권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장을 수원 SK 스카이뷰를 랜드마크 아파트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매매 가격이 여기는 아까 또 광명이랑 다르죠. 이 수원 SK 스카이뷰는 거의 9억 정도까지 가격이 치고 올라가긴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북수원 리버파크는 25평이고 제가 이제 수원 SK는 35평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다르게 보이실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의 대표 30평대가 얼마나 뚫고 가는지를 같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보시면 가격대가 여기는 중요한 거는 34% 빠졌다가 20%까지 지금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도 랜드마크 아파트는 가격이 반등을 했고 이미 34% 정도 빠졌던 거에서 20%까지 절대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정리해 보면 여기에서 입지나 연식 가치는 수원 SK 스카이뷰가 더 높고 다만 가격은 북수원 리버파크가 아직 덜 회복이 됐고 그래서 전세가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하고 여기 지금 투자금 3억 이상 들어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투자금으로 여기를 사기보다 여기는 적은 투자금으로 내가 사서 투자금이 얼마 정도 되죠? 1억 정도 되네요. 그죠? 여기는 한 1억 정도 드는 적은 투자금으로 사서 빠르게 수익률을 확보하는 걸로 가는 것들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원 SK뷰 매매 상승률이 전세가 상승률보다 이제 빨라요. 빠르고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가격이 회복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북수원 리버파크는 전세가를 거의 70%에 입각하기 때문에 전세가 추이를 보면서 이런 것도 빠르게 투자 기회를 가져가면 이제 이 수원 SK 스카이뷰가 회복한 정고점 대비만큼 북수원 리버파크도 정고점에 따라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수원 리버파크가 지금 현재 1억 천 정도 투자금으로 투자한다면 그리고 정고점 수준으로 회복되어서 한 1.5억 정도의 세 차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SA급이라고 하는 뭐 광명이나 아까 앞에 2억 정도 들어가는 곳들 대비 절대적인 수익은 작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봤던 표에서는 2억 넣으면 거의 2억 3억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거보다 절대적인 시세 차익의 폭은 작을 수 있지만 그래도 투자금 대비 수익이 좋기 때문에 이런 투자도 여러분들이 수도권에서 알고 하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SA급 입지보다는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시점에서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그 수도권에서 아주 입지가 좋은 1등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보유보다는 어느 특정 시점에
내가 매도하는 타겟으로 가지고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절대적으로 정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가 각 지역마다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적성이 됐다라고 보려면 투자를 의사결정하려면 랜드마크 아파트까지 보면서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고점 대비로 많이 비교해서 봤다면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배운 상대적인 저평가를 좀 같이 여기서 연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대적인 저평가를 할 때는 수도권 아파트의 입지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방을 할 때는 인구, 학군 환경, 뭐 직장 교통 이렇게 봤다면 수도권에서는 직장 교통, 학군 환경, 공급 물량을 여기서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SABC 등급을 놓고 교통은 강남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보면서 그다음에 하우성지도 그다음에 뭐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지역의 아파트의 입지 기준을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왜 이 기준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실제 아파트를 보실 때 지역에서 어떻게 입지 기준을 찾는지를 보시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수도권 아파트의 입지는 이런 기준으로 내가 직장, 종사자 수, 교통, 접근성, 학군, 환경, 공급 이렇게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다음 주에 이걸 토대로 실제 각 아파트마다 비교평가 연습을 좀 같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 뭐냐라고 하면 지역 내에서 입지의 중심지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앞에 이 표만 보시면 모든 지역을 다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막상 이 지역의 이 아파트가 같은 생활권 내에서 저렴한가, 입지 대비 저렴한가 아닌가, 어떤 거가 더 먼저 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가격이 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기를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핵심 입지 요소가 달라요. 물론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직장, 교통, 학군 환경, 공급 물량을 다 보는 건 맞지만 그 다섯 가지를 다 만족하는 아파트와 지역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다섯 개 중에 어떤 입지 가치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찾으셔야 그 지역에서 1, 2, 3등 아파트 순서를 매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상대평가 기준을 알 수 있고 상대적인 저평가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첫 번째, 랜드마크 아파트를 연식별로 찾으세요. 연식이라는 거는 뭐 2010년도 이후, 2000년도 이후, 1990년대 이후에 들어온 아파트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아파트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입지 기준을 찾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를 중심으로, 입지 중심으로 놓고 아파트 순서를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교통과 그 다음에 직장, 특히나 이제 뭐 교통, 예를 들어서 뭐 그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나 대중교통에서 뭐 광역버스 같은 것들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수도권에서는 입지 기준에 우선순위가 되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모든 지역에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입지 기준을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들을 지역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시를 가지고 좀 살펴볼게요. 동일 생활권 내에서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또 수원이 나왔네요. 제가 뭔가 수원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수원 예시가 좀 많이 나오네요. 네, 수원에서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신에 수원역과 수원시청역 생활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면 여기 수원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시청역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최근에 팔달 재개발 구역으로 신축 아파트 많이 들어갔고 여기 수원시청역에서 분당선 따라가면 여기 삼성전자 있고 옆으로 가면 영통구까지 나오는 그 큰 그림만 그리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수원역 타고 쭉 올라가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장안구가 나와요. 화사역이랑. 그래서 이 수원의 약간 중심부다라고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아파트, 세 개 아파트를 가지고 올 거고 그 아파트의 위치가 지금 1, 2, 3번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몇 가지의 특징들을 보면 팔달구 재개발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원시청역 인근으로 굉장히 기존 상권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권이 발달해 있다. 중심부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되고 최근에 여기를 중심으로 상권이 많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여기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는데 팔달 재개발 구역이 되면서 여기 신축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쪽 뒤로도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인근으로 이제 사람들이 뭐 백화점 마트 이용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하면서 이쪽으로 많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에서 많이 입지 가치가 좋아졌어요. 이 각각의 1, 2, 3번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을 이 세 가지를 놓고 볼게요. 그래서 이 중에 그 어떤 아파트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세 가지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아파트를 내가 같은 가격일 때 살 것인가 라고 하면 어떤 걸 사실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 아파트들의 1, 2, 3번의 아파트들의 같은 생활권 내에서 우선순위를 비교하는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격대만 놓고 보면
지금 가격대가 현재 가격은 메탄 위버 한해체가 가장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트라우스가 두 번째로 반등을 했고 수원시청역 SK뷰는 아직 반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거의 지금은 7억 6천, 6억 9천, 5억 3천으로 현재 다시 가격만 놓고 메탄 위버 한해체가 가장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트라우스가 두 번째로 반등을 했고 수원시청역 SK뷰는 아직 반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거의 지금은 7억 6천, 6억 9천, 5억 3천으로 현재 다시 가격만 놓고 보면 메탄 위버 한해체, 센트라우스, 수원시청역 SK뷰 정도로 가격대나 아파트의 가치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어떤 기준으로 입지 가치를 보면 되는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정리하면 상승장 매매가 상승 순서는 지난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센트라우스가 더 먼저 많이 올라갔었어요. 왜냐하면 센트라우스 제가 아까 수원역 인근으로 입지 개선 효과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입지가 일단 개선돼요라고 판단되는 곳들은 가격이 먼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효과를 입고 센트라우스가 가격이 올라갔다가 사실은 이제 하락장이 되면서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그래서 그냥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센트라우스, 메탄 위버 한해체, 수원시청역 SK뷰 이 순서였고요. 전세가 상승 순서는 실거주 가치가 높은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메탄 위버 한해체, 수원시청역 SK뷰, 센트라우스. 그래서 이제 여기랑 순서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실거주 가치, 그러니까 현재 입지 가치가 높은 순서대로 전세가는 먼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지역의 입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순서는 전세가가 어떤 순서로 올랐는지가 현재 이 지역에서 어떻게 아파트 순서를 판단해주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탄 위버 한해체, 수원시청역 SK뷰, 센트라우스가 메탄 위버 한해체는 실제 전세가 절대가가 높았고 먼저 올랐고요. 수원시청역 SK뷰랑 센트라우스는 절대가는 비슷했지만 수원시청역 SK뷰가 이제 먼저 올랐어요. 그리고 센트라우스는 다시 입지 가치가 좋아져요라는 어떤 의미로 매매가는 빠르게 올랐지만 전세가가 탄탄하게 받쳐주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가지고 오게 됐냐? 그럼 왜 메탈 위버 한해체가 가장 입지가 좋은 걸로 보고 가격에 이렇게 반영이 됐냐라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장표를 잘 보셔야 돼요. 좀 더 제가 크게 지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수원역과 수원시청역 생활권에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으셔야 돼요. 이 지역에 좀 더 이제 이 범위를 여기에서 더 전체 넓이로 보고 수원역과 수원시청역의 생활권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안에서 지금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가 뭐예요?라고 찾았을 때 크게 두 가지 아파트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호반 서밋 수원 아파트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호매실 쪽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생각했던 중심부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그리고 권성구의 1등 아파트로 봤던 곳이고요. 영통구의 1등 아파트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영통구의 1등 아파트는 여기 힐스테이트 영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구의 1등 아파트는 입지가치 우선순위가 교통 접근성이 아니라 택지 거주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권성구는 교통에서 내세울 만한 입지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소원의 권성구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모여있는 택지가 그냥 1등 지역이 되는 거고요. 영통 같은 경우는 교통망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삼성이라고 하는 이 직장이 되게 탄탄하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교통의 접근성이 좋고 주변 거주 환경과 삼성이라는 직장의 근접성이 있는 힐스테이트 영통구에서 이제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어떤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그리고 그 교통망이 이렇게 수원의 분당선처럼 충분히 좋은 교통으로 이 쭉 수도권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곳은 수원도 교통 접근성에 따라서 입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수원의 이제 외곽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망이 되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곳은 사실 교통이 아니라 택지 거주 환경 그 자체만으로 입지 가치를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입지 가치에서 메탄 위버 한해체가 이 수원역과 수원시청역에서 1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는 이 지역에서의 우선순위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영통구에서 교통과 주변 거주 환경이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팔달구랑 이 수원역, 수원시청역 인근도 사실은 수원에서 교통망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교통망이 서울에서 강남 이런 것들을 빠르게 갈 수 있는 곳들만큼 위상이 높진 않지만 교통과 이 환경에 접점이 있는 곳들, 수원시청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격이 가장 입지 가치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그러니까 수원이라는 전체 지역에서 이
아파트, 힐스테이트 영통이라는 곳이 랜드마크 아파트고 그러면 수원도 교통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가지는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수원시청역과 수원역 인근으로 왔을 때 결국은 교통과 환경이 적합되는 이 지역 그리고 지금 메타니바네츠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학군으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군의 요소까지. 그래서 2번과 3번이 다른 게 이제 학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2번이 교통 그다음에 뭐 직접 접근성 학군에서 가장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순서대로 했을 때 사실 3번과 1번 중에는 1번이 교통 접근성과 환경에서 빠르게 위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번보다 가격이 더 먼저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입지가치 기준으로는 메타니바네츠가 1등이기 때문에 반등도 매매가 반등 먼저 했고 전세가 같은 경우도 반등을 지금 먼저 한 상태예요. 그 이 하락장에서 다만 8대 재개발 신축 아파트 거주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고 여기 계속 신축 아파트 지금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트라우스 가치가 지난 상장으로 올라갔지만 만약에 센트라우스가 전세가율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아마 빠르게 매매가가 이번 상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다만 학군이 있기 때문에 이번도 그러니까 이번에 해당했던 메타니바네츠가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 학군에 따른 가격 영향도가 다른 학군지보다는 아주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군지에서는 학군이 좋은 곳과 학군이 덜 좋은 곳의 가격 차이가 거의 뭐 4억, 뭐 5억씩 나는 경우도 있다면 여기 사실 가격폭이 지금 거의 뭐 1억, 1억 5천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가격대가 거의 비슷했었기 때문에 학군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서 물론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아서 교통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넓게 이 수원이라는 지역 전체에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찾으시고 그런 것들을 접목했을 때 이 생활권 내에서 접할 수 있는 교통과 직접 접근성과 그리고 학군 가치를 보시면서 가면 되고 다만 그 가격의 폭이 아주 큰 차이가 없다면 결국은 네 이런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학군 같은 경우도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어떤 입지 기준으로 가격이 올라가는지를 그 중심을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되고 기준이 없으면 지금 올라가는 아파트가 그냥 좋아 보이고 추격 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기준점은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로 찾아서 그 지역에서 어디 그러니까 교통 직장, 뭐 학군, 환경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요소가 이 랜드마크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렸는가를 보시면서 그 입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순서대로 아파트의 상대평가 순서를 배열하시면 이제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가격이 지금 전저점까지 빠졌을 때는 이 아파트들이 거의 뭐 5억 후반대에서 6억대로 약간 가격이 좀 비슷하게 이제 형성이 됐었어요. 형성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먼저 메탄 이만한채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제가 이 표에서 비교해 볼게요. 표에서 비교해 보면 세 개 아파트가 입주 시기는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고 현재 지금 보면 메탄 이만한채 그다음에 세트하우스, 수원시청 SK뷰 이 순서대로 가격이 다시 반등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전세 가격이 메탄도 메탄 이만한채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4.5까지 올라갔고 전세는 센트하우스보다 지금 SK뷰가 더 높죠. 그래서 전세 가치로만 놓고 실거주 가치로만 놓고 보면 메타니 바네츠가 1등이고 나머지 두 개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매매 가격이 센트라우스까지 올라가고 있고 아마 이게 전세 가격이 수원시청의 SK를 뛰어넘기 시작하면 센트라우스의 매매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정고점에서 그 입지가 개선되는 기대효과로 거의 메타니 바네츠랑 비슷한 수준으로 매매가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하락장이 되니까 이 차이만큼 거품이 생긴 것들이 빠진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주변에 그 신축 아파트 다 들어오고 정돈이 되면 이 전세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다음 상장에서는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점을 찍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가격으로 보실 수 있고 입지 가치로 놓고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메탄 이버 한해체 그다음에 센트하우스 중심으로 점점 여기 아까 제가 학군이 좋다고 했던 게 메탄 중학교 때문이에요. 메탄 중학교가 이 인근에서 이제 가장 89%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딱 보셔도 입지 가치는 여기 메탄 이버한해체가 제일 좋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세가 받쳐주면서 가장 먼저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 지역도 이 환경과 학군에 따라서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수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교통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교통의 분당성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실 이 생활권 더 들어가서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강남 1시간. 그럼 이 지역들에서 봐야 되는 건 환경, 학군 보시면서 이제 1등, 그 다음에 2등, 3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원시청역 SKU랑 센트하우스는
아직 2등이라고 뭐 정확하게 딱 얘기하기보다 2등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여기에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고점 대비 매매가가 하락한 폭이 결국은 센트하우스, 수원시청역, SK뷰, 메타니브 하는치 이 순서인데요. 이게 1등 입지 요소가 있는 곳들이 매매가 하락을 방어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타니브 하는치가 매매가 하락이 가장 좀 방어가 됐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정고점 대비 전세가 하락폭은 1등 입지 요소가 있는 메타니브 하는치가 전세가 정고점 대비 전세가 하락폭도 실거주가 받쳐주기 때문에 현 시점에 지금 방어가 됐죠. 그러니까 다 20%까지 빠졌다가 메타니브 하는치가 지금 먼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엔 얘가 덜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건데, 어쨌든 먼저 그 방어가 됐고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실거주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리고 먼저 입지 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도권 지역을 볼 때 직장, 교통, 학군,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시겠지만, 그 지역에서 가격을 결정해주는 요소를 보실 때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 같은 걸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서 가격의 순서를 배열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입지 가치 활용해서 우선순위 정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넘어가서 수도권 아파트 연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연식은 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평촌, 두 번째는 삼본, 그다음 세 번째는 의왕인데요. 각각의 곳들이 1993년, 2010년, 2012년 이렇게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제 4호선 라인 따라서 있는 곳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식의 순서는 인더 건너 퍼스트, 레미안 하이어스, 향촌 롯데 이 순서대로 아파트 연식이 더 신축에 가까운, 준신축에 가까운 곳들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정고점, 30평대 정고점 순서는 향촌 롯데가 가장 상승장에서 높은 정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레미안 하이어스랑 인더 건너 퍼스트는 11.3억에서 5억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30년이 다 되어가는 30년이 다 되어가는 향촌 롯데이지만 충분히 수도권 내에서 수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입지 독점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상승장에서 그 인근 지역의 그 신축, 그리고 그 지역보다 조금 더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들의 신축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그 정고점을 찍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구축이니까 30년이 됐으니까 이 아파트가 오래되어 보이니까 사도 되어 말아요가 아니라 가격이 결국은 그 결과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그 지역의 30년대 아파트가 올랐는가, 그리고 그게 신축 대비 넘어서 올랐는가라는 걸 보시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연식을 투자하게 될지가 보이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1번, 앞에 2번, 3번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아까 그 평촌, 3본, 의왕 이 아파트들의 위치예요. 위치이고,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하는 게 4호선 라인이고요. 1호선이죠. 그래서 여기 평촌, 의왕, 내손동, 그다음에 여기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격의 그래프를 보면 향촌 롯데가 정고점도 많이 찍었고, 또 실제 떨어졌던 가격의 절대가도 10억 정도 지금 멈춰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번이랑 그다음에 의왕 내선동에 있는 인더원더 퍼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비슷한 추세인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입지,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입지 독점성이 있고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 몰리는 이런 지역들에서는 30년 정도의 구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이 아파트 그래프 보시면 여기 아까 이거죠. 전세가도 올라간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30년대 아파트인데 매매는 저고점을 많이 찍었는데 전세가 안 따라가는 거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 전세가 안 따라간다는 건 이게 말 그대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가수요만 지금 있는 거고, 그만큼 하락장에서 이게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급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향촌 롯데처럼 오래됐지만 독점성 있는 곳들은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투자에 유의미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조금 하자면,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 수요가 있는 입지, 지속해서 거주 수요가 있는 입지를 다른 말로 앞에 배웠던 입지 독점성이 있는 지역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들은 20년 이상의 구축도 충분히 매매가랑 전세가가 상승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강남 1시간 입지 30년 이내 구축 아파트도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평촌의 예시로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1995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역에 따라서 90년 초반, 90년 후반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아파트들도 지난 상승장에서 상승을 했고, 지금도 그 아파트들이 전세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면 30년 아파트가 다음 장에서도 저는 전세가와 함께 매매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상승장, 그
정도 되는, 다시 말해서 90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재건축이나 뭐 이런 수요들의 리모델링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 폭이 굉장히 이제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95년 이후 그리고 이제 최소한 90년대 아파트까지만 보시면서 입지 독성성이 있는 강남 1시간 이내 입지에서는 그 연식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두 번째 시간에 수도권에 대해서 배웠던 거는 저희 중요한 거 많이 배웠어요. 첫 번째는 전고점 대비 절대가가 적평가되어 있는가를 보고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와서 내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보유할 수 있을 것까지인지를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인 적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 랜드마크 아파트 찾아서 순서를 조금 확인하는 것들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아파트 연식까지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수도권 투자하실 때 아파트 볼 때 이런 기준으로 봐야겠구나 정도는 이제 감을 잡으셨고, 다음 주에 실제 투자 사례를 가지고 기록 평가하는 것들을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